안녕하십니까. 7조 발표를 맡은 최수정입니다. 서울시 생활체육 확충사업 효율화 방안, 즉 우리 동네 선호 맞춤 생활체육시설 입지 제한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프로젝트의 결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프로젝트의 배경과 목적을 소개드린 후 저희가 진행한 분석의 프로세스를 요약하여 설명드리고 구성 프로세스인 입지 분석과 선호 체육 종목 분석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후 결과를 간단히 요약 후 저희 프로젝트의 한계점과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 운동하시거나 하실 계획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저희가 주변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국내의 체육활동 인구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5년 전 대비 10% 이상 늘어난 국내 체육활동 인구만 봐도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근거리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요구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국민생활체육조사에서 체육시설 이용 시 고려하는 사항은 거리, 가격, 시설, 프로그램 다양성 순으로 조사되었고 향후 생활권 내 이용 희망 체육시설에 대해 공공시설이라 응답한 비율이 86.6%로 가장 높았음을 고려할 때 생활 밀착형 근거리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이 요구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시민의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은 1.28제곱미터로 2022년 국민 1인당 체육시설 보급률인 5.73%에 한참 미달되고 있으며 또한 서울 시민의 공공생활 체육시설 도보 접근성은 평균 18.8분으로 기초생활 인프라 접근 평균 소요 시간의 국가 최저 기준인 10분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형성돼 있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높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공체육시설이 아직 부족하며 새로운 공공시설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현재 총 유휴 부동산은 4,984.6제곱미터로 축구장 1개 면적의 3분의 2 사이즈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체육시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형 시설 확충 방식이 새롭게 필요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내 집 앞 5분 거리 생활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까지 총 460개소의 생활체육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설립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설을 통한 35개소, 초중고 학교 협력을 통한 265개소, 민간 기업과 협치를 통한 110개소로 확충할 계획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서울시의 유휴부지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토지를 구입해야 하는 등 대규모 토지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민간과 협력하는 방식은 데이터를 통한 분석보다는 담당 공무원의 역량이 좀 더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학교와 협력을 통한 시설 확보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저희 프로젝트 주제는 학교 대상 생활체육시설 입지 및 종목 추천입니다. 양적 수요 분석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권에 충분한 체육시설이 공급되고 있는지 판단하고 이들의 접근거리 개선을 위한 최적 학교 입지를 추천하려고 합니다. 또한 질적 수요 분석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종목의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동별 선호 체육 종목을 분석하여 추천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분석 프로세스입니다. 위에서부터 입지 분석 프로세스입니다. 왼쪽 첫 번째, 두 번째 박스를 보시면 100m 격자당, 연령별 거주인구 데이터, 생활체육시설 위치 데이터, 연령별 공공체육시설 이용률 데이터를 통해 구별 평균 생활체육 최근접 거리를 선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평균 거리를 줄이는 곳에 위치한 학교를 선정하여 생활체육시설로 지정합니다. 이 거리가 서울시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의 목표인 5분 거리, 즉 미터로換算하자면 417m 이하가 될 때까지 학교를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선정합니다. 다음은 동별 선호 체육 종목 예측 프로세스입니다. 국민 생활체육 조사 데이터를 통해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건강행태적 변수를 지정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이 선호 체육 종목을 인원, 실내외, 도구 활용 여부 3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여 예측합니다. 이후 가장 선호 빈도가 높은 체육 유형을 동대표 선호 체육 유형으로 간주하고 이들의 선호 체육 종목을 분류하기 위해 의사결정나무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어떤 체육 종목을 가장 좋아하는지 예측해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입지 분석을 통해 아래 왼쪽 상자와 같이 구별로 다른 개수의 학교가 생활체육시설까지의 거리를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 선정된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들이 속한 동네의 취향 예측을 통해 학교 시설에 어떤 종목을 추천할지 오른쪽 박스를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저희의 분석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지 분석입니다. 저희는 서울시의 5분 거리 생활체육환경 조성이라는 목표치를 대신할 수 있도록 지표로 구별 1인당 접근 거리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를 100m 격자로 나누었을 때 격자 내 예상 이용 인구와 최근적 공공체육시설까지의 거리를 곱한 후 이를 전체 구의 예상 이용 인구수로 나눈 수치를 의미합니다. 위에서 구한 구별 1인당 접근 거리를 히트맵으로 표현하여 각 지역구의 현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 후 구민 평균 이동 거리가 목표치인 417m가 될 때까지 학교를 추가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점수 지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100m 격자당 연령대별 인구수에 각 연령별 공공체육시설 이용률을 곱하여 격자 내 예상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수를 구합니다. 또한 이 격자로부터 최근접점에 있는 공공체육시설까지의 거리를 구하여 예상 이용자와 거리를 곱한 값을 각 격자의 점수로 산정하였습니다. 각 격자의 점수들은 구의 총 예상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수로 나눈 값이 그 구의 점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트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각 격자의 점수가 높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는 이런 지역에는 공공체육시설의 예상 이용자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로부터 거리가 먼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지도에 확대된 부분은 강서구인데요. 강서구에 표시된 박스를 보시면 주거 인구가 어느 정도 밀집되어 있으면서 접근거리 또한 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입지 분석의 목표는 이러한 지역에 있는 학교 시설을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하여 생활권역 내에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 지수를 개선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전체 구들의 순위를 따져보자면 이렇습니다. 강서구가 가장 높고 중구가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다른 구들의 상태를 살펴보시면 구의 크기가 크고 작은과 상관없이 생활체육시설이 불균형하게 위치함에 따라 일어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 학교 방식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데요. 기존에 이렇게 먼 거리에 접근 거리를 가지고 있었던 구들이 하나의 생활체육시설을 더 선정함으로 인해서 평균 접근 거리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입니다. 학교 미개방시 접근도는 강서구 1인당 793m였는데요. 학교 1개를 개방했을 시 650m, 3개를 개방했을 시 572m, 5개를 개방했을 시 515m, 최종적으로 11개를 개방했을 시 406m로 강서구 주민들이 생활권 5분 거리 안에 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하지만 체육시설이 생겼다 해도 주민들의 선호에 맞지 않는 시설은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학교가 선정된 행정동의 선호 체육 종목을 예측하고자 주민들의 인구 특성에 따라 선호 종목을 예측하는 분류 모델을 기획하였습니다. 사용 데이터는 이와 같습니다. 국민생활체육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별, 연령, 가구 원수와 같은 인구학적 특성, 건강상태, 체육활동 참여 빈도,
건강적 문제로 인한 지장 여부와 같은 건강 행태적 특성. 죄송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인구학적 건강 상태, 정신건강적 문제로 인한 지장 여부와 같은 건강 행태적 특성을 변수로 설정하신 걸 볼 수 있고, Y값에 선호하는 종목을 넣어 이 유형을 분류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하였고,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기 위해 세 가지의 다른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인구 특성을 가진 사람이 실내 혹은 실외 활동을 좋아하는지, 몇 명이서 참여하는 체육 활동을 좋아하는지, 도구나 손, 발, 전신을 사용하는 활동 중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라벨링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각 인구 특성과 선호하는 활동의 유형이 정해졌을 때 그 활동 유형 형태에 따라서 어떤 종목을 선호하게 되는지 분류하기 위해 디시전 트리를 한 번 더 사용하였습니다. 종목 예측 과정을 예시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설문조사 데이터에서 추출한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건강 행체적 특성과 어떤 유형의 운동을 좋아하는지 라벨 데이터를 통해 7:3 비율로 나누었고 랜덤 포레스트 분류 모델을 생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내, 실외, 운동 선호를 예측한 모델의 정확도는 86%, 신체 부위나 도구 사용 운동 선호를 예측한 모델의 정확도는 77%, 참여 인원수 선호를 예측한 모델의 정확도는 93%로 도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측된 세 종류의 운동 유형 결과를 다시 한번 구체적 선호 종목 데이터와 매칭시켜 분류 모델을 다시 한번 진행합니다. 이번 디시전 트리의 모델의 정확도는 51%였는데요. 이는 예측하려고 하는 운동 종목의 수가 너무 다양하였고 많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낮았던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변수를 넣고 여러 번 다시 모델을 생성하였을 때 이보다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해당 모델로 결과 도출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모델에 저희가 예측하려는 데이터를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하려는 것은 특정 동의 선호 운동 종목이기 때문에 필요한 운동 특성의 변수에 맞추어 데이터셋을 형성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한 명당 정보가 담긴 데이터셋을 얻기 위해 동단위 성비, 연령대 비율, 특성, 비율이 담긴 데이터를 통해 가상 인구 데이터를 구축하였고 이에 만번 부스트랩 과정을 통해 편향되지 않은 결과를 얻으려 노력하였습니다. 아까 위에서 예시로 보여드렸던 강서구의 첫 번째 지정 학교로 선택된 신정초등학교가 위치한 화곡 이동은요. 결과만 보자면 실내 운동을 좋아하고 전신 스포츠를 좋아하며 2명이서 즐기는 스포츠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다시 의사결정 나무 모델에 적용을 하였을 때 신정초등학교에 대한 최종 추천 종목은 배드민턴과 탁구 시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정초등학교에 이러한 종목 시설을 구비하여 개방한다면 주민 이용도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인 결과를 요약한다면 입지 분석에서 강서구의 구체적인 11개의 학교를 선정하였고 그 학교가 위치한 행정동의 취향을 분석하여 그 해당 학교에 어떤 시설을 구비할지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석에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공공체육시설의 면적과 실제 이용률을 고려하지 않아 어떤 환경시설들이 잘 운영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접근도를 고려함에 있어 유클리드 거리 계산법을 활용해 단순 직선거리로 측정하였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이러한 한계는 추후 분석에서 체육시설의 운영 주체들의 협조를 구해 서울시의 모든 공공체육시설의 이용객 수와 같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도로 정보를 활용하여 정밀한 도로 거리 데이터를 반영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적 분석에서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는 한계가 있는데요. 추후 분석을 통해서는 인구 특성에 따른 선호 종목을 예측하기 위한 취향 데이터셋이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추후 분석 시 민간 시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위치나 2순위 선호 종목을 분석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석 활용 방안으로 최종적으로 수요자인 서울 시민과 공급자인 서울시 양방향을 고려한 정책의 효율화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프레젠테이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